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박진우 씨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대주고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착실히 했어요. 그래서 60이 되던 해에 드디어 퇴직을 결심했어요. 퇴직금에 적금까지 합치니 제법 두둑한 돈이 모여 있었죠. 이제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아침에 같이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면서 손잡고 앉아있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요. 그런데 집에만 있는 수진 씨가 점점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살고 남편은 이제 매일 집에 있는데도 수진 씨는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집안일만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는 아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 센터를 알아봤죠. 개인 PT와 필라테스 수업이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가격이 꽤 비쌌지만 카드를 과감히 긁었어요. 여보, 이거 어때? 요즘 건강관리 잘해야 하잖아. 내가 등록해줄게. 매일 가서 몸도 만들고 기분도 전환하고. 진우 씨가 그렇게 말하면서 수진 씨 손에 회원카드를 쥐어주었어요. 수진 씨는 처음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어요. 정말 나한테 이런 걸 사주다니. 고마워요, 여보. 그날부터 수진 씨는 정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센터로 출발했죠. PT 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고 끝나면 바로 필라테스 그룹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 한 달은 진우 씨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얼굴이 밝아지고 몸도 조금씩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에 같이 밥 먹을 때 수진 씨가 운동한 이야기를 해주면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오늘 트레이너가 스쿼트 자세를 잡아주면서 다리 라인이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수진 씨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을 때 진우 씨는 그냥 아내가 좋아하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2달째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쓰고 운동복도 새로 사서 입었죠. 센터에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오전 수업 끝나고도 오후에 추가 PT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면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 대신 센터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진우 씨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오늘도 늦었네.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요. 몸이 가벼워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트레이너가 식단도 관리해주고 있어서 식사도 조절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메시지가 오는 소리가 자주 들렸죠. 진우 씨는 아마 다른 회원들이랑 단체 채팅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3달째가 되자 수진 씨의 일과는 거의 센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나가서 밤 9시, 10시까지 있다가 오는 날이 허다했어요.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갔죠. 집에 있을 때도 운동 자세를 연습하거나 유튜브로 필라테스 영상을 보면서 몸을 움직였어요. 진우 씨가 같이 산책하자고 해도 오늘은 이미 운동 많이 해서 쉬고 싶어요. 내일 아침 PT가 일찍 잡혀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어요. 진우 씨는 가끔 아내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켜놓고 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수진 씨가 돌아오면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그래도 아직은 아내가 건강해지려는 거니까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수진 씨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수고했어. 샤워하고 먹자 라고 말했어요. 수진 씨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그 생기가 진우 씨에게는 아직은 기쁨으로만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 아주 작은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아직 그걸 느끼지 못했지만 수진 씨의 하루는 이미 집이 아닌 강남의 그 센터를 향해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밤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듯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던 노후의 시작은 사실 아주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시대로 설명 없이 바로 복문만 이어가되 지금은 첫 단계만 완성했어요. 실제 A사 13글자 기준으로 2단계만 해도 충분히 길게 썼고 다음 단계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전체 이야기를 15페이지 분량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알려주세요. 수진 씨가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넉 달째가 되던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한 홈웨어를 입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 산 운동복을 꺼내 입었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레깅스와 탑, 몸에 착 달라붙는 재질로 된 것들이었어요. 가격표를 본 적은 없지만 쇼핑백에 적힌 이름만 봐도 강남 백화점 고급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하는 시간도 길어졌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 손길이 예전보다 세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수진 씨가 새 운동복을 입고 나왔어요.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검은색 레깅스였죠. 진우 씨는 무심코 물었어요. 여보, 그 옷 얼마야? 예전엔 이런 거 안 입었잖아. 수진 씨는 순간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왜요? 내가 좀 예쁘게 입으면 안 돼요? 센터에 가는 언니들 다 그렇게 입고 다녀요. 다 부잣집 사모님들이라서 내가 후줄근하게 입고 가면 창피하잖아요. 당신이 등록해 준 거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진우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끝으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곧 샤워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수진 씨는 나갈 때마다 목 뒤와 손목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이었죠. 집을 나서는 순간 그 향이 현관까지 퍼졌어요. 더 이상한 건 카카오톡 알림 소리였어요. 낮에는 물론이고 밤 11시, 12시가 넘어서도 계속 울렸어요. 수진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전화기를 들고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우 씨가 TV 소리를 낮추고 물으면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그냥 센터 언니들이요. 오늘 수업 끝나고 뭐 먹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진 씨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전화기를 가슴 쪽으로 살짝 돌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전화기를 꼭 챙겨갔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진우 씨가 우연히 수진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숫자가 10자리도 넘는 복잡한 조합이었어요. 예전엔 4자리 생일 숫자였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토요일 아침 수진 씨가 작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요가 워크숍이랑 명상 모임이 있어요. 센터 언니들이랑 같이 강원도 쪽으로 다녀올게요. 저녁 늦게나 올 거예요. 진우 씨는 가만히 서서 아내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반짝임이 자신을 향한 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외도인가?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손이 떨리고 목이 메었지만 진우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수진 씨는 가볍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진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는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제는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진우 씨는 혼자 맥주를 따서 마셨어요. 텔레비전은 켜놓았지만 소리는 없었죠. 머릿속으로는 수진 씨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누구와 함께 웃고 있을지,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도 진우 씨는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 따지고 들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둔한 척 늙은 남편처럼 굴기로 했어요. 아내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어주고 오늘 어땠어? 하고 가볍게 물어보기로요. 수진 씨가 방심할 때까지 진우 씨는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일요일 저녁 늦게 수진 씨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져 있었지만 향수는 여전히 진했어요. 진우 씨는 현관에서 아내를 맞으며 물었어요. 재미있었어. 피곤할 텐데 빨리 씻고 쉬어. 수진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았어요. 공기가 맑아서 몸도 마음도 개운해졌어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수진 씨가 신발을 벗을 때 살짝 드러난 발목에 남아있는 빨간 자국 같은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누가 봐도 입으로 만든 듯한 흔적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주었어요. 목마르지? 여기 물. 수진 씨는 물을 받으며 살짝 웃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걸 진우 씨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뒤로도 수진 씨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운동복은 점점 더 비싸고 노출이 심해졌고 카카오톡 알림은 밤늦게까지 울렸으며 주말 외출은 거의 매주 이어졌어요. 진우 씨는 속으로 불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너그러운 남편인 척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데는 좀 힘들어서. 진우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수진 씨는 알았어요. 하며 가볍게 대답하고는 다시 센터로, 다시 그 언니들에게로 향했어요.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그 균열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답니다. 수진 씨의 주말 외출이 이어지던 그 주 토요일 밤이었어요. 진우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기다렸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아직도 희미한 홍조가 남아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깊게, 코까지 골 정도로요. 진우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수진 씨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아이패드가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원래는 침실에 두는 건데 그날은 피곤했는지 그냥 내려놓고 잤나 봐요.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었어요. 진우 씨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손을 뻗었어요. 화면을 살짝 터치하자 잠금 화면이 켜졌지만 알림이 떠 있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PT최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 이번 주말에 다시 가평 빌라에서 카디오 같이 할까? 자기야. 진우 씨는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아이패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자기야. 그 단어가 눈에 밝혔어요. PT 최센터 트레이너 이름이 분명했어요. 진우 씨는 숨을 죽인 채 메시지를 더 아래로 내렸어요. 이전 대화들이 줄줄이 보였어요. 오늘도 내 몸 너무 레깅스 입은 모습 보면 미치겠어. 나도요. 당신 손이 닿을 때마다 몸이 달아올라요. 다음 주말엔 더 길게 있어요. 진우 씨는 집에서 TV나 보고 있을 테니까. 진우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모든 게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수진 씨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센터에 있었는지, 왜 주말마다 요가 모임이라고 했는지, 왜 향수를 그렇게 진하게 뿌렸는지 모든 게 한꺼번에 맞춰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패드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수진 씨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 침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모르는 척만 할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진우 씨는
차고로 내려갔어요. 수진 씨가 타고 다니는 SUV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지난 주말 영상을 재생하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모두 포맷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전문가처럼 흔적도 없이. 진우 씨는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그 뒤로 진우 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남편처럼 행동했어요. 수진 씨가 운동복을 입고 나갈 때 오늘도 열심히 하고 와. 저녁엔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죠. 수진 씨는 평소처럼 아무거나요. 늦을 수도 있어요. 하고 대답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수진 씨가 나간 뒤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수진 씨의 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자주 결제된 기록이 있었고 가평 쪽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도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또 다른 날은 가평의 한 빌라 리조트 이름으로 예약 취소 수수료가 나와 있었죠. 저녁에 수진 씨가 돌아오면 진우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맞았어요. 피곤하지 오늘도? 많이 움직였어. 수진 씨는 샤워를 하면서도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부엌에서 밥을 데우며 수진 씨가 화장실에서 속으로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진우 씨는 표정을 관리했어요. 며칠 후 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수진 씨가 저녁 늦게까지 센터에 있다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소파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죠. 진우 씨는 다시 아이패드를 살짝 들었어요. 이번엔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카카오톡방이 열려 있었고 PT 최와의 대화창이 그대로 보였어요. 내일 가평에서 2박 3일 어때? 내가 예약 다 해놓을게. 당신 남편한테는 요가 캠프라고 해. 좋아요. 진우 씨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요즘 완전 둔해졌어요. 진우 씨는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남겼죠. 그 뒤로 대화창을 천천히 위로 올려 과거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운동 조언이었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은밀한 농담으로 그리고 노골적인 유혹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당신 손길이 그리워요라고 보낸 날짜는 진우 씨가 집에서 혼자 기다리던 그 주말이었죠. 진우 씨는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파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제는 다른 남자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진우 씨는 옳지 않았어요. 대신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요. 수진 씨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다음 주말 수진 씨가 또 요가 모임이라고 말하며 가방을 챙길 때 진우 씨는 평소처럼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 너무 늦지 마. 수진 씨가 문을 나서는 순간 진우 씨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진우 씨는 자신의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끝까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혼자 맥주 한 캔을 따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블랙박스 데이터가 지워졌다면 다른 방법으로 따라가야 한다고요. GPS 기록을 확인할 방법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가평으로 내려가 볼 생각까지.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어요. Giai đoạn 4. Chốt hạ bằng chứng thép. 그 주말이 또 왔어요. 수진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평소처럼 말했어요. 오늘은 요가 캠프예요. 내일 저녁에나 올 것 같아요. 진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몸 조심하고. 수진 씨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진우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감정을 꾹 누르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뜨거웠죠. 그는
바로 차고로 내려가 수진 씨의 차에 올랐어요.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 화면을 켰어요. 과거 이동 기록을 하나하나 열었죠. 지난 6개월 동안 수진 씨가 명상 모임이라고 했던 모든 주말에 차가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경기도 가평 외곽에 있는 한적한 빌라 단지, 정확히 같은 주소로 반복됐어요. 진우 씨는 하이패스 카드를 빼서 기록도 확인했어요.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과 날짜가 모두 맞아떨어졌죠. 그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데이터를 사진 찍고 USB에 복사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움직임은 침착했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진우 씨는 직접 차를 몰고 가평으로 내려갔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한적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울창한 나무 사이로 고급 빌라들이 보였어요. 입구에 경비실이 있었지만 진우 씨는 미리 준비한 현금 봉투를 들고 경비원에게 다가갔어요. 저 아내가 여기서 요가 모임을 한다고 해서요. 좀 확인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경비원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지만 진우 씨가 봉투를 슬쩍 내밀자 주위를 살피며 받아들였어요. 카메라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녹음은 안 됩니다. 경비실 안작은 방으로 들어가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진우 씨는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갔던 날짜를 말했어요. 화면이 빠르게 돌아가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수진 씨였죠. 화장이 평소보다 진하고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었어요. 몸에 착 달라붙는 운동복 대신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키가 크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트레이너 민호, PT 최가 아니라 민호였어요. 이름표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민호가 수진 씨의 허리를 감싸고 수진 씨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입을 맞추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죠. 민호가 수진 씨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자 수진 씨가 웃으며 그의 팔을 끌어당겼어요. 두 사람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진우 씨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녹화했어요. 화면이 흔들렸지만 얼굴과 행동은 분명하게 나왔어요. 진우 씨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경비실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차에 타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잡았지만 눈물이 결국 터져나왔어요.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제는 저 젊은 남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안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혔지만 진우 씨는 울음을 삼키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GPS 기록, 하이패스 내역, 카메라 영상. 이제 수진 씨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진우 씨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진 씨가 돌아올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늦게 수진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져 있었지만 향수는 여전히 강했어요. 진우 씨는 현관에서 아내를 맞으며 물었어요. 오늘도 재미있었어. 피곤해 보이네. 수진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았어요. 공기가 맑아서 몸이 가벼워졌어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수진 씨의 목덜미에 남아있는 희미한 빨간 자국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 주었어요. 목마르지 마셔. 수진 씨는 물을 받으며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 진우 씨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진우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야. 증거는 이미 손에 들어왔고 더 이상 속일 수도 속을 수도 없다는 걸요.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폭풍전의 고요였어요. 진우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할지 조용히 계획을 세웠답니다. 증거를 모두 정리하고 필요한 순간에 꺼낼 준비를 하면서요. 수진 씨가 그 주 일요일 밤 늦게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코를 찔렀어요.
진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불을 밝혀놓고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어요. 수진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공기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 씨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힘껏 내려놓았어요. 헉 소리가 크게 났죠. 수진 씨는 순간 몸을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진우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열어봐. 수진 씨가 봉투를 열자 하이패스 영수증, GPS 이동 기록, 그리고 CCTV에서 캡처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진 속에서 수진 씨는 민호와 꼭 끌어안고 있었고 민호의 손은 수진 씨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수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수진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진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말했어요. 가평, 빌라, 매주 주말마다 베테왕온이야. 다 나와 있어. 더 숨길 거 있어. 수진 씨는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순식간에 터져나왔죠.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무심해서. 집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하고 외로워서. 민호가 운동 가르쳐 주면서 위로해 주니까 그냥 잠깐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 씨는 무릎을 꿇고 진우 씨 다리를 붙잡았어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계속 애원했죠.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잖아요.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제발. 진우 씨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외로웠다고? 내가 퇴직하고 매일 집에 있는데도 네가 매일 늦게까지 센터에 있고 주말마다 사라지고 전화기는 비밀번호 바꾸고 향수까지 바꿔서 뿌리면서 그게 외로움 때문이라. 수진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지만 진우 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밤 당장 나가. 짐은 내일 정리해서 보내줄게.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수진 씨가 고개를 들고 울부짖었어요. 여보, 제발 이렇게 하지 마요. 어디 가라고요. 밤인데. 진우 씨는 전화기를 들어 택시 앱을 켰어요. 택시 부르게. 호텔로 가든 민호한테 가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집에는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울면서 애원했지만 진우 씨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 씨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진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 씨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제출했죠. 이혼 소송장, 그리고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예금, 적금 모두를 동결 신청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진우 씨는 그날 오후 민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민호가 일하는 강남 고급 피트니스 센터로 법원 소환장을 직접 보내달라고 했죠. 소환장은 센터 프런트 데스크에 도착했어요. 그 소식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회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PT 민호가 유부녀와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몇몇 부인들이 수업비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센터 사장은 화가 나서 민호를 호출했어요. 당장 그만둬.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 회원들 다 난리야.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센터를 나왔어요. 스마트폰에는 이미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죠. 회원들의 항의와 수진 씨로부터 온 절박한 연락까지. 진우 씨는 그 모든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같이 쌓아온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어요. 수진 씨가 울면서 애원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만 진우 씨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이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어 다음 재판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집안은 이제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날 밤 차갑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석 달째였어요. 민호는 센터에서 쫓겨난 뒤로 매일 전화가 오고 던항의 소환장이 날아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엔 수진 씨에게 연락해서 위로하던 그가 어느 날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유부녀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소송까지.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너 같은 년 때문에. 수진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울면서 다시 전화했지만 민호는 이미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SNS 계정도 삭제하고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죠. 젊은 트레이너는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수진 씨는 남편도 잃고 애인도 잃고 이제 가족들마저 돌아섰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일을 알고 난 뒤로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친정 쪽에서도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며 연을 끊었어요. 결국 수진 씨는 판결이 나기 전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반지와 가방까지 팔았지만 돈은 금방 바닥났죠. 가평 빌라에서 민호와 함께 찍힌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재판은 일방적으로 진행됐어요. 수진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배우자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 기각합니다. 판결이 난 날 수진 씨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북의 낡은 고시원이었어요. 방은 겨우 3평 남짓, 창문도 제대로 안 열렸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설거지와 바닥 청소를 하는 일자리였죠.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변호사비와 월세를 내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밤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좁은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예전엔 강남센터에서 PT를 받으며 웃던 그 여자가 이제는 고무장갑을 끼고 기름때를 닦는 신세가 됐죠. 한편 진우 씨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아파트와 예금, 적금까지 전부 자신의 이름으로 남게 됐죠. 판결이 확정된 날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수진 씨가 쓰던 옷방을 열자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레깅스와 탑, 필라테스 매트와 고급 요가 블록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진우 씨는 그것들을 모두 꺼내서 큰 박스에 담았어요. 그리고 당근마켓 앱을 열어 사진을 올렸죠. 고급 브랜드 운동복 일괄 판매, 거의 새 것, 금매 3만 원에 가져가세요. 필라테스 기구 세트, 원가 100만 원 넘음 5만 원에 드려요.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했어요. 물건은 하루 만에 팔려나갔죠. 사람들이 너무 싸게 판다며 연락이 쇄도했지만 진우 씨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물건이 팔린 날 그는 받은 현금을 세어보며 가만히 웃었어요. 그 돈으로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렀어요. 오늘 한우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3명의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았어요. 두툼한 한우 등심이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갔죠. 진우 씨는 소주 잔을 들며 말했. 오랜만에 이렇게 먹네. 시원하게 한잔하자. 친구들은 진우 씨의 이혼 이야기를 대충 들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잔을 부딪히며 웃었죠. 진우야, 이제 내 인생이다. 편하게 살아. 진우 씨는 소주를 한 잔 쭉 들이켰어요. 목 넘김이 유난히 시원하고 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고 상추와 고추를 심었어요.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며 시간을 보냈죠. 오후에는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새소리를 들었고 저녁에는 혼자 간단한 밥을 해먹었어요. 텔레비전은 거의 켜지 않았지만 대신 책을 읽거나
옛날 사진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가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늦게 들어오는 발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편안함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 씨는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바람이 불어오면서 상추잎이 살짝 흔들렸어요. 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소주 한 잔을 더 따랐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차갑고도 분명하게 끝이 났지만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